스페셜1 시간입니다. 시장에 대해서 전략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급하게 또 시장에 대해서 119를 정말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토마토 투자클럽 김민준 전문가님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저희가 이제 금리 인하만 좀 신경을 썼었는데 간밤에 경기 침체 우려가 좀 크게 불거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많이 안 좋은데요. 한 줄 평 어떻게 보실까요? 네, 금리 인하 기대보단 침체 우려 먼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도 저희가 경각심을 갖고 크게 봐야 될지 시장에 대해서 현재 분위기 해석이라든지 이 하락장이 또 기회가 될지 전반적으로 다각도로 좀 조명을 해주세요. 네, 지난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 인하 피벗에 따른 시차 발생, 요 부분이 좀 빨리 왔다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전일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틀 동안 반등은 괜찮았었습니다만은 미국 장에 비하면 설령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상.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 그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걱정하는 개와 좀 다르게, 늘 말씀드렸지만, AI 반도체에 대한 차익 실현 관점, 그리고 트럼프 리스크, 그리고 이제 이 금리나 통화 정책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시차 발생이 좀 먼저 온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전일 갑자기 이제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부분이 좀 나오면서 시장이 굉장히 가대녹폭으로 좀 가고 있고, 특히나 시장이 이끌었던 이제 AI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반도체 말고는 이제 끌어줄 부분이 없지 않느냐, 이런 평가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시장. 이렇게 AI 반도체가 지금 떨어지고 나서 전면에 나서는데 오늘 주도력이 거의 없는 코로나 이제 관련주거든요. 치료제라든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진단키트 또는 수젠텍 이런 쪽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경기가 침체로 들어간다면 빨라질 게 무엇이 있을 수 있느냐? 금리 인하죠. 그 부분은.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렇게 역헤드 숄더라고 좀 표현할까요? 구덩이가 이렇게 깊이 좀 들어가는 측면에서, 자, 나스닥 차트 모습 한번 보시죠. 우선 19,000포인트가 깨졌어요, 여러분들. 깨졌고, 다음 라인이 이제 18,000포인트인데, 어디서 가장 깊은 수렁을 지금 만들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오늘 먼저 매를 맞았지만, 경기 침체가 먼저 시장의 두려움으로 다가왔지만 이 후속타로 이어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러면 크기나 회수에 따른 부분들이 언제 형성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결국은 빅스 뉴스를 좀 보시죠. 좀 위기 전조 시그널이 빅스 지수에 좀 있었습니다, 차트에. 결국은 하방 낙폭을 이틀 전에 길게 뽑아내지 못하고 21선에서 반등을 하면서 지금 이어진 모습인데, 이 부분이 지금 이렇죠. 결국은 ISM PMI가 지금 기대치보다 너무 실망스럽게 나오니까 사실상 연준의 입장은 오늘 시장이 내려갑니다만 이제는 정말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고용, 그놈의 믿었던 고용도 지금 완만하게 식는 정도가 아니고 차갑게 식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놈의 물가를 잡으려다 이제 경기가 엉망진창이 돼가는 이런 국면입니다. 시장 자체에 주도력을 형성했던 반도체 외에도 아직 2차전지, 제약바이오, 오늘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나 2차전지는 괜찮습니다만은 대안이 없다는 부분, 섹터 자체로도 이 부분도 좀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근심거리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양대 지수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코스닥 모습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800선 언저리에서 비비기 상당히 강하게 좀 버티면서 어제 하루 좀 분위기 좋았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800선 2탄. 5일선 밑으로 빠져버렸죠. 이 부분이 상당히 크죠. 5일선 밑으로 빠져버리는 바람에 단지 이제 이 과대낙폭 구간으로 갈 때 이 770선, 780선, 좀 밑에 길게 보신 분들이 이제 750선까지 좀 열어놓으신 분들도 있던데, 여기서 이제 과대낙폭 구간에서 어떠한 종목들이 먼저 반등 나오냐는 거고, 시차 발생이 언제 끝나면서 일어서느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가 코스피 주봉으로도 늘 보면서 여기서 빠지게 되면 코스피 자체가 2600선 트라이, 내지는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 괴롭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하루 가지고 우리가 설왕설래를 할 필요는 없지만 이 부분은 좀 경계 시그널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오늘 내려갑니다만은 오늘 무리하게 시장에 날카로운 대응, 기민한 대응을 할 차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 합리적인 근거가 뭐냐? 오늘 아마존이나 메타나 애플 실적들이 다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좋은 실적들이 테크닉스 업체나 빅테크 기업이나 반도체 유지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부정적 인식이 있다는 거죠. 투심 자체에. 그러면 결국은 지금 시장의 기대는 결국 핵심은 금리 인하의 횟수와 크게 맞춰지게 될 겁니다. 단지 오늘은 경기 침체에 따른 리세션 이야기가 어제 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매를 먼저 맞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경기 침체 데이터들이 확인되면서 일단은 급락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로 다시 한번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낙폭 과대 구간에서 반등하는 종목들 힌트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섹터 전략 어디서 준비하셨을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진단키트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 주도주 전략 준비했습니다. 네, 이럴 때 주도주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사야 되나 고민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반도체부터 그러면 들어보겠습니다. 한 줄평 알려주세요. 네,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한 커플링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또 나스닥 지수도 많이 밀렸었고 말씀 주셨던 대로 반도체 종목들이 뉴욕 증시에서 많이 급락을 했었는데요. 반도체 섹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굉장히 이제 그 등락 과정이 좀 크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고점 부분부터 내려올 때 반등도 굉장히 좀 크게 이어지는 것 같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3%, 4% 이렇게 올라가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 어제 엔비디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 만에 10몇 프로가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고, 오늘 인텔 프리마켓 지금 시간에서 19% 떨어지는 부분이 영향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반대해드리고요. 인텔은 실적이 좋을 일이 없습니다. 네, 앞으로도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부분이고 인텔은 파운드리 부분도 마찬가지고 CPU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좋을 일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인텔이 급락했던 부분에 대한 그 프리마켓에서 충격파는 있겠습니다만은 좀 별개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단지 지금 삼성전자 모습 보시죠. 다시 오늘 여러분들 또 8만 전자 했습니다. 근데 오늘 한 줄평을 왜 이렇게 적었냐?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경기 침체, 리세션 이후에 이어져야 될 코멘트, 한 문장 스탠스가 금리 인하거든요. 근데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결국 이렇게 경기가 침체야. 그래야 금리 인하가 일어날 거야. 요거보다는 먼저 우려감이 크다는 거죠. 미국 경기가 그나마 튼튼했고, 뜨겁게, 그리고 완만하게 식어간다는데 너무 충격파가 크네.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미래 불확실성, 실적이 비록 잘 나오고 있지만 빅테크 기업도 잘 나오고 있지만 줄어들 거야. 상당히 반도체 부분에 관해서는 박한평가한 것 같고요. 실적이 좀 떨어지는 기조가 보인다든지 가이던스보다 실적이 감소했다든지 이러면 좀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은 거시적인 관점이 크게 반영되고 있다. 문제는 여러분들 하이닉스입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어제 19만 원에서 단기 반등을 좀 했고 반등세가 좀 셌어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오늘 8만 5천 원을 넘어서 버리는 바람이 있었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전에 굉장히 좀 뽑아 올린 기류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두들겨 맞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 AI 시장이 좀 쪼그라들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이 많이 좀 들어가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SK 하이닉스의 자체적인 노이즈도 좀 있습니다. 하이닉스 주동폭이 크기 때문에 하이닉스 밸류 체인들은 조금 저점 매수하는 부분을 조금 신중하게 하시고요. 반도체 파트도 이제 중소형 종목들로 내려가 보면 여러분들 등락 과정이 상당히 큽니다. 물론 이제 과대 낙폭군으로 들어가는 종목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만은 여기서도 좀 신중해야 됩니다. 등락 과정이 큰데 이 부분을 이용해서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계속 해버리시게 되면 지금은 그 등락 과정이 이슈야 이슈. 프리마켓에서 경기 침체가 어쩌다더라, 뭐가 어쩌다더라, 펀더멘탈적인 내용보다도 앞으로 향후에 안 좋을 거야. 이러면서 차익 실현이 되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매는 좀 지양하시는 게 좋고요. 단지 이 과대 낙폭 구간이 또 절호의 기회지 않습니까? 전문가님 양대 지수를 보면 코스피도 지금 흘러내려가고 있고 코스닥은 과대 낙폭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좀 살려야 되지 않을까요? 무조건입니다.
지금은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기술적인 부분으로 하방 다지기가 필요하지만 마찬가지. 반도체도 지금 앞으로 좋지 않을 거야, 앞으로 경기가 침체될 거야 하겠지만 결국은 그 이후에 이어질 부분이 금리 인하에 대한 후속타라면 결국은 가격 조정이 일어날 때 담아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단지 호흡의 길이 그리고 매매 관점보다는 조금 모아가는 매집 전략, 포지션 매매가 조금 더 유효할 것 같다. 시장의 등락 과정에 휩쓸리지 말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종목들도 많이 좀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요. 또 기회를 삼아볼 만한 시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매매 관점보다는 매집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집 관점으로 본다면 전문가님 여전히 삼성전자형 쪽 추천하실까요? 네, 지금 오늘 주가가 대변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이닉스 여러분들 거의 9.78%대, 잘못하면 정말 하락 VI가 걸릴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그래도 지금 8만전자를 강하게 버텨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하락 때 삼성전자가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이 부분은 사업의 다양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 좀, 하락 국면에서 삼성전자가 유리하다. 단지 올라갈 때는요, 배치와 모만파는 디램과 낸드가 중심적으로 돼 있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탄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삼성전자 위주로 그 편제를 좀 해야 된다 보여지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는 올해 지금 어떻게 되었건 기본선과 회계선을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지난번에 그 말씀드렸던 하단 부분, 많이 내려오면 75,000원, 77,000원 언저리예요. 이 부분 이탈하기 전까지는 삼성전자가 우위에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전략 함께 체크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2차 전지 넘어가 보시죠. 2차 전지 한 줄평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네, 기술적 접근과 상대적 투심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좀 많이 밀려서 그런지 2차 전지 종목들이 오늘 하락장에서 좀 잘 버팁니다. 그래도 상승장 때 좀 더 동참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도 조금 남는 것 같고요.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선별적으로 보고 있다 전일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 작년과 같은 동시다발적인 랠리는 불가능하다. 역시나 제가 최호선픽으로 보는 삼성 SDI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과연 삼성 SDI가 최호선픽인가? 사실은 수직계열화 양극재단들 특히 셀업체를 넘어가는 프리미엄과 밸류들을 많이 받았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배터리가 팔리지 않으면 소재업체들은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시간이 좀 지나서 올바른 평가로 온 것 같고요. 삼성 SDI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제공시 이슈가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상대적으로 앞으로 P6라든지 헝가리라든지 또 원통형 배터리라든지 각형이라든지 물론 LG엔솔도 있습니다만은 악재적인 부분에 대한 향후 반영보다 지금의 메리트 구간이 크다고 봐요. 아직 이제 우리가 월봉 차트 좀 모습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난달에 아쉽게 여러분들 양봉 마감 못했습니다. 이번 달에는 지금 양봉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31만 원을 그래도 지켰습니다. 이번 달에 조금 더 5일선 위로 월봉 기준 5일선이면 36만 5천 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위로 안착을 한다면 충분히 바닥권에 대한 인식을 있다 보여지고요. 앞으로 2차 전지도 업황이 빠르게 좋아지지는 않습니다만은 악재에 대한 선반영 그리고 종목군 안에서의 어떤 변화, 선별적 대응, 선별적 투심 이 부분인 것 같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본다면 섹터 안에서 상대적 투심이 좀 강하다. SDI 외에도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포스코 피처비라든지 수급 상황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확실히 반증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 지금 국내의 어떤 2차 전지 섹터의 상대적인 선 조정, 물론 전방선업 개선은 어제에서 아직 멀었습니다. 단, 가격적인 메리트,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신의 저가 반발 매수 유입, 요런 부분이죠. 단지 이제 예전 같은 2023년 7월까지 이어졌던 그런 강렬한 수급 쏠림은 제한적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상단은 그래서 제한적이다. 지금은 앞으로 실적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그리고 같은 섹터 안에서 지역적인 섹터 셀은 셀끼리 양극재는 양극재끼리 그리고 응급재는 응급재끼리 장비단은 장비단끼리 요렇게 비교를 하며 있으면서도 실적이 더 좋아지는 쪽은 꼭 집중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2차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대응이라든지 매매, 특히 손절매 형태의 매매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시장 투심이 매도보다는 매수 우위로 변해가는 시점은 2차전지에 확실히 오고 있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많이 바닥을 좀 다져왔기 때문에 2차전지 종목들에 대해서도 또 코멘트 들어봤습니다. 철저하게 선별적인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하시되 일단은 실적의 큰 반등 전까지는 상당히 좀 제한적인 반등일 것이다 라는 해석도 주셨고요. 저희 같이 가고 있는 삼성 SDI 오늘 오르고 있는 이유들도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 섹터 들어보겠습니다. 한 줄평 어떻게 보실까요? 네, 선순위로 하락의 대항마가 될 것,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약바이오 섹터도 그러면은 이 금리 인하 다시 한번 조명을 받으면 괜찮을지 이 전반적인 섹터에 대한 해석 알려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순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앵커님도 뭐 아시겠지만 이제 경기 침체가 분명히 도래해야지만 금리 인하가 더 빠르게 패스트하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은 있죠. 물론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지금까지 연준의 그 명분 상황을 보게 되면 왜 금리 인하 못 들어가냐? 뭐 이렇게 질문지를 던졌을 때 너무 인플레이션 우려, 물가가 고공행진에 요런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미국 경기가 어찌됐건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만은 아직 미국 경기는 견조해. 뭐 요런 평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ISM 뭐 PMI를 보니까 정말 50 밑에가 아니고 뭐 40대 중반이 나오고 생각보다 이 실업수당 청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좋거든요. 결국 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바로 시장에 또 반영되는 부분도 아니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연준이 이제 급해졌는데 결국은 이제 이 우려감에 대한 시장 리스크 또 주식시장이니까 이 부분도 두들겨 맞아야 되거든요. 오늘 두들겨 맞은 거고 그러면 이제 두들겨 맞고 나서는 시장 투심은 분명히 금리 인하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의 국면에서 반도체냐 2차전지냐 제약바이오냐 참 어려운 숙제인데 원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주가를 오늘 보시게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모습입니다. 오늘 강한 모습이에요. 5일선 일본 기준으로 좀 이탈했지 않습니까? 천만이. 그렇지 않죠. 주봉 기준으로 5일선이 지금 86만 원 했습니다. 기다려주고 있는 거죠. 일봉으로 며칠 이렇게 기간 행보를 위아래로 이어가면서 주봉 5일선까지 올라오는 이런 형태를 좀 띠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도 좀 보시게 되면 오늘 상대적으로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테스트 부분이라고 봐야죠. 이건 셀트리온 모습인데요. 21만 1,000원까지 찍고 5일선 이탈했지만 오늘 21선 지지를 받으면 강한 종목은 21선을 타고 간다. 만들어지는지 안 만들어지는지 확인이 필요한 구간일 것 같고요. 결국은 침체 이슈, 리세션에 대한 침체 이슈가 오늘 시장을 덮었습니다만은 이는 결국 금리 인하로 가는 이런 국면에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대다수의 모든 섹터가 하락을 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투심이 오늘 견조한 쪽이 지금 보시게 되면 2차전지 쪽하고 제약 바이오 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시간이 좀 흐르게 되면 인하 횟수나 크기 25pp보다는 50pp 뭐 2번보다는 3번 이러한 기대감이 이제 증폭될수록 더욱 업스탠스로 갈 수밖에 없죠. 투심이 견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지 이제 눌림목 기회를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해가고 내가 과연 어떤 종목들에 관해서 매집 전략을 좀 펼칠 것이냐. 아직도 셀트리온 여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충분합니다. 내려와 봤자 박스권 하단이 17만 8천 원 선이기 때문에 충분하고요. 하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뭐 조금 빠졌습니다만은 지금 요번 주에 금요일날 종가 마감이 잘 되면 다음 주에 한번 다시 솟아오를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비만 쪽으로 좀 넘어갔을 때 중소형단이 좀 유행이었는데 한미약품 하나만 좀 보고 가시겠습니다. 한미약품이 좀 변곡점에서 약간 좀 헤매는 모습이에요. 지난번에 이 31만 원대 여러분들 조금 변곡점에서 기간 행보로 가더니 약간 이탈한 모습. 요 모습은 강하게 하단이 28만 원 지지되는지 확인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연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큰 스포츠 빅 이벤트가 있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국내건 해외건 약간 코로나 확진자들이 조금 늘어나는 추세예요. 물론 예전 같은 히트작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식 자체가 감기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단지 이렇게 시장 하락 국면에서 진단키트 종목들이 단발성 이슈로 올라가고 있는데 몇 종목만 좀 보겠습니다. 다 볼 수는 없고요. 지금 수젠텍 한 종목만 좀 보고 넘어갈 텐데요.
좀 이 부분들은 뭐 원론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좀 기술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정리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늘 6,500원 변곡 좀 넘어가고 어제 5일선 키 맞추기 갭 상승하면서 24%대 7,710원 시세 분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코로나 확진자 계속 늘어날 거야. 시장의 주도주가 될 거야. 9,000원까지 한번 돌려보다.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은 지금 요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가지고 그때 진단키트 종목이 휘황찬란했던 부분처럼 가시면 안 돼요. 단지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드리면 수덴텍 같은 종목은 오늘 경우에는 하락이 제한적일 것이다. 상승비를 유지할 것이다. 요렇게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살펴주셨어요. 일단 눌림목이 기회임을 주목해보자라고 이야기를 주셨는데 오늘 잘 가고 있는 진단키트 종목들은 기술적인 대응을 해보자라고 코멘트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요. 일단 오늘은 급락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끝까지 지켜봐야겠지만 다음 주에는 어떻게 시장에 대한 전략을 좀 짜봐야 될지 조언 한마디 좀 알려주시죠. 네, 지금은요. 바텀 전략으로 가시는 것은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습니다. 사실상 어제 리세션 이슈가 좀 크게 부각돼서요. 그리고 솔직히 데이터 지표도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ISM PMI가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단지 이 부분은 거쳐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은 바텀 전략보다 탑 전략, 조금 미시적인 부분보다는 거시적인 부분, 언제쯤 시장이 금리 인하에 관한 부분에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증폭되는지. 어제 리세션이 나왔기 때문에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당장 오늘 좋아질 수는 없죠. 다음 주 이렇게 시장이 계속 안 좋고 경기 침체 이슈가 뒤덮이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잭슨 올 때 아주 급격하게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 오늘 10년물 국채 이야기라든지 영래포라든지 딥한 이야기로 들어가다 보면 끝도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금리 통화 정책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큰데 거시적인 관점에서 관찰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다음 주 정도에 이제 경기 침체로 인한 금리 인하 투심이 조금 더 자극적으로 묻어나는지에 대해서 관찰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힘든 장 속에서 꼼꼼하게 전략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주간 전략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스페셜1 씨가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많이 좀 증시가 힘든 상황이어가지고 내 종목에 대해서 고민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종목 현재 구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힌트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점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중심 바로 다음 시간 랭킹쇼도 준비가 돼 있고요. 저녁에도 미스터 진단 시간이 준비가 돼 있는데요. 저희 022128-3388, 022128-3388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선정을 통해서 종목 진단 또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힘든 하루가 좀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힘내시고요. 점심 꼭 챙겨 드시고 금요일 마지막까지 대응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